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전세 사기 2030을 위한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세 번째 시리즈, 마지막 시리즈가 될 것 같은데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빌라 전세 가격 비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영상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갈까 하는데, 지금 나가는 화면은 제가 출판한 책과 제 개인적인 프로필이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 예방 차원에서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지금 이후에 이런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이 순서가 많이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화곡동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에 숨진 채 발견된 빌라왕 김모 씨가 122채를 소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이곳에서 전세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초년생을 등치는 5명의 석 달 넘게 전세 거래는 실종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종일 북적인다고 하네요. 또 중개업소의 과실 여부를 묻는 그러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3명이 의기투합하면 전세 사기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3명은 시행사, 임대인, 분양 대행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서울 시내에 보여지는 사진과 함께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빌라에 내걸린 플래카드 이런 플래카드가 지금 내걸려 있다고 합니다. 작년 허그에서는 공시 가격의 150%까지 집값으로 인정해주는 바람에 은행에서는 대출이 진행이 됐고, 예를 들어서 공시 가격이 2억이면은 3억 원까지 보증서가 발행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3억 원까지 보증서 발행이 됐기 때문에 분양 대행사나 시행사 쪽에서는 3억 원의 전세를 놓는, 3억 원까지 올려서 전세를 놓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임차인을 안심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도 이용이 됐고요. 국토부는 보증부여를 140%로 인하하겠다라고 하는데 140%도 사실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 더 낮춰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월 말경에 이제 신축 빌라 시세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플이 발표될 거라고 하는데, 좀 기대를 좀 해보고요. 늦었지만, 그 다음에 전세제도 순기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그 전세제도가 있는 유일한 나라이고요. 또, 부동산에서 또 서민들이 사금융 시스템으로 많이 활용을 해왔는데, 임대인은 그 집을 담보로 이자 없이 목돈을 마련해서 자기가 이제 뭐 다른 사업 자금이나 기타 자금으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임차인은 집 구입할 때까지 내 목돈을 지키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월세를 살다가 이제 그 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택담보대출로 대출을 활용해서 이제 주택을 취득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전세제도를 활용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한국에서는 내 집 마련 과정에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이제 우측에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사글세로 출발해서 월세 살다가 그 다음에 전세 목돈을 모아서 전세 자금 모아서 전세로 들어간 후에 내 집을 마련하는 그러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그동안에 해왔는데, 이러한 순기능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세제도의 이제 역기능인데요. 전세도의 역기능을 좀 보게 되면은 주거를 위한 순기능이 많지만 갭 투자를 양산하는 역할을 해왔고요. 전세자금 대출 증가하면서 갭 투자 역시 크게 증가했죠. 전세자금 대출이 증가하게 되면은 내 돈을 얼마 들이지 않고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면 심지어는 내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전세 1억이면은 매매가도 1억 해서 내가 대신 취득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갭투자 증가가
빌라 전세 사기로 이어지게 됐고요. 임차인을 위한 보증금, 대출 보증 제도 역시 어떻게 보면은 자양분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런 얘기도 이제 시중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전세가 처음에 전세 자금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증가하면서 높아지면서 전세값과 집값이 같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같아지게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역효과가 많이 발생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세가와 매매가를 좀 분석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 슬라이드가 본 영상의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빌라의 전세가는 매매가와 같아질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제가 좀 분석을 했는데, 우선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주택은 우리 건축법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되는데,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아질 수 없는 구조를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두 개의 주택을 놓고 볼 때, 단독주택은 용도가 단독주택이고요. 토지도 단독필지, 내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단독필지인데,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지지만은, 토지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됩니다. 토지 자체만 가지고는 이제 부가가치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치는 토지가 근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가 넓으면 또 토지 가격이 높으면은 그만큼 그 가치가 높게 형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단독필지, 이 토지가 있는 내 땅이 있는 단독필지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도 높게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전세가와 매매가가 심지어는 같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공동주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용도는 이제 다세대 연립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시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라고 하는 용어는 건축법이나 주택법, 법 어디에 봐도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없고, 정상적인 법적인 용어는 다세대 연립주택을 대부분 빌라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이 다세대 연립은 토지가 단독 필지가 아니고 지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5, 쉽게 말씀드려서 내 거가 5%, 내 거가 100평이 있다 하면은 내 거가 10평, 7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토지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부동산 가격으로 볼 때는 토지가 많지 않고, 더군다나 단독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그 다음 단계를 진도를 나갈 수가 있고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토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 토지를 기반으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석을 통해서 볼 때에 공동주택은 전세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될 수 없습니다. 단 예외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내가 추가 부담금 많이 내지 않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되겠지만은,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전세가, 매매가가 같이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라는 말씀을 오늘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세가 역시 이 오른쪽에 표를 좀 보시면, 전세가 역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토지가 지분이어서 전세 가격도 높게 나올 수가 없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또 하나, 정상적인 가격이라면 전세가의 약 50%가 매매가의 약 50% 정도가 적정 전세 가격이다. 정상적이라면, 이런 말씀을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슬라이드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서 전세 사기 절대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축 선호 현상이 있는데 굳이 신축 빌라, 특히 빌라, 신축 빌라의 대지 지분이 아주 뭐 2평, 심지어는 1평, 2평, 3평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지 지분이 아주 미약한 신축 빌라를 너무 선호하는데, 그럼 이런 신축 빌라를 선호하냐? 특히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고, 건물을 너무 중심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 부동산은, 건물은 소모성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낡아지고, 감가상각이 되고,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토지에 근거해서 가치가 형성이 되는데, 빌라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토지가 작기 때문에, 가치가 높게 올라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신축을 선호하시지 말고 구축을 가셔서 차라리 리모델링을 해서 인테리어를 좀 해서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고 확인이 가능한 안전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눈에 보인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등기부 등본에 뭔가 표시가 되는, 주인을 설득해서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가등기라도 좀 설정해달라고 한다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가능한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필요하면 월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또, 3번째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모르면은 혼자 결정하시지 말고, 주변에 3인 이상, 3명이 가게 되면 그 중에 꼭 1명의 스승은 있다라는 옛날에 고사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인 이상에게 자문을 좀 창피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자문을 받아서 전세 계약을 진행을 시키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탄, 2탄, 3탄 전세 사기 방지 대책에 관련해서 영상을 쭉 준비를 해왔는데, 이 영상을 좀 반복해서 보신 다음에 그 전세 사기의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꼭 주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을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